좋아요, 구독! 네, 오늘 공개할 강의는요. 여러분들께서 항생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항생 선물 지수를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항생 선물을 거래함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점까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보다 좀 변동성도 크고요. 변동성도 크고 여러 가지 또 익숙지 않은 차트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전문 트레이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확률을 반반만 가져갑니다. 오늘 들어가서 수익 내든지 혹은 손실 나든지 똑같은 비율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팁들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자세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항생. 항생 써있네. 500달러 성공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무빙이 빠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생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시까지 브레이크 타이밍이거든요. 또 그 시간대가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만 추세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무빙이 빠르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변동이 크다. 변동이 크고 빠르다. 그리고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는데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엠바니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스닥이나 S&P 이런 종목들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자,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투자 패턴이라서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고 매도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데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가다가도 갑자기 꺾이거나 갑자기 또 올라가거나 아무런 패턴을 그리지도 않고 그냥 변동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항생의 특징을 또 고려를 해서 저만의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저만의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떤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시. 자, 주의점인데요. 매매 시 주의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주의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폭이 큽니다. 손절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가 피크 타임인데 이 시간에 대략 2시간 남짓하죠. 2시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1000포인트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폭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 무조건 눌러주고 가는데요. 눌러주는 게 대략 100틱 정도가 됩니다. 100틱 정도. 100틱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절폭이 조금 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손절폭을 또 줄일 수 있는 제가 차트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매 시 주의점.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을 모르면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 지지 저항 웬만하면 알긴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70%는요. 70%는 지지 저항을 알더라도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항생 같은 경우에는 무빙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다가 다시 되돌리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멘탈이 일단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손절폭이 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 차트로 해결한다. 네. 해결 차트를 제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요거는 제가 내일입니다. 내일 네.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요 항생 해요 차트를 가지고 실제로 매매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또 한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QR코드 네. 봐주세요. 네, 노랑 톡방에 들어와서 문의 주시고 내일 방송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절폭 같은 경우에는 해결 차트로 해결되고요. 자, 그리고 지지 저항. 지지 저항이 중요하죠. 지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멘탈이 흔들린다, 알아도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500 대략 $500 정도가 손절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니 항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니 항생이라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미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항생 선물 지수보다 5분의 1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틱 가치도 5분의 1 정도니까 손절과 수익 모두 $500를 우리가 항생 선물 지수에서 목표를 한다라고 하면 $500가 아닌 $50 정도가 손절과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500가 아니죠. $100죠. $100 정도를 수익과 손절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미니 항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슬리피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손절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00포인트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내가 만약에 17,900포인트가 되면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손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이 체결되지 않고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슬리피지 현상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려고 하면 또다시 이런 차트에서 최저점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요. 최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전략밖에 없다라는 것. 즉,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항생에 대해서 잘 모르면 거래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제가 항생 차트를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시점들이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잘 보이죠? 네, 아마도 이 항생 거래를 처음 하고 선물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매수하면 좋겠다, 여기서 청산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제가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이 차트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상 저희가 제약이 있으니까 요거는 네, 제가 내일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면서 네, 조금 더 설명드릴 테니까 네. 네,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봐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차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보조지표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제가 표시한 부분이죠. 원으로 표시한 부분인 이게 일목균형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목균형. 자, 일목균형의 기준선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해교 차트, 해교 나스닥 스윙 차트를 통해서 일목균형의 기준선 설정하는 법을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노랑톡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선 위에 올라서면은 주가가 기준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선 위에 올라서면은 무조건 매수로 대응을 하고요.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분봉입니다. 1분봉입니다. 왜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추세가 한번 나가면 크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분봉, 10분봉을 보면서 추세를 파악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1분봉으로 꼭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1분봉으로 켜두시고 기준선, 일목균형의 기준선만 표시하시면 이렇게 기준선 위에 올라가면은 매수, 기준선 아래에 기준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청산 혹은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해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보시면 이미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에 올라서기 전에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즉 완전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요 핑크색 선으로 된 부분이 여기가 매수선입니다. 매수선이고요. 자, 매수선이고, 자, 이렇게 핑크색 바탕화면으로 된 부분이 있죠. 여기는 매수 추세,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 구간에 들어서고, 자, 매수선 위에 빨간 양봉이 생기면 이때 바로 매수를 하셔서,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나오면 15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15분 정도 대략 50틱에서 100틱 정도를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나는 70틱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무조건 70틱 때 한번 꽂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에 다음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청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파란색 바탕화면으로 된 매도 추세 부분이죠. 하락 추세 부분에서 매수선 아래에 운봉이 생기면 그때 청산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100틱입니다. 여기서 100틱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이 아니고 어제부터 생긴 차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차트가 진행되는 거 보면서 바로바로 매수, 매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지금 항생의 상승 추세장에서의 전략을 보셨다면 항생도 또 하락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장에서의 전략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자, 매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락장 표시가 파란색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첫 번째, 이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매수 신호가 있습니다. 매수선이 있는데 매수선 아래에 운봉이 발생하면 바로 매도 들어가시는 겁니다. 바로 매도 들어가시고, 자, 매도 들어가시고 보시면 여기서 혹은 자, 여기가 지금 18,060포인트고요. 지금 우리가 청산하는 부분에서는 18,000 부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안 가져오시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70틱 정도다라고 하면 70틱 정도에서 끊고 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장에서 봤는데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한번 나오면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하락 추세가 시작돼서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림 주고 또다시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말 심장이 든든하신 분들은 300틱, 400틱씩 막 챙겨 가시거든요. 그래서 300틱, 400틱을 나는 끝까지 들고 가겠다, 스윙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상승장에서 매수로 들어갔던 그 신호 있죠. 자, 바탕색 화면에 핑크색으로 바뀌고, 자, 매수 신호 위에서, 매수선 위에서 양봉이 발생했을 때, 요때까지는 이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한번 청산을 했더라도, 자, 청산 신호가 나왔죠. 청산을 했더라도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올 때 매도 신호가 나오죠. 매도 신호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파란색 바탕화면에 매수선 아래에 운봉이 발생했을 때 매도 들어가셨다가, 자, 손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항생에서는 왜 손절이 커지면 500달러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손절 전략도 제가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선 위에
위에 양봉이 발생했을 때 바로 손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10틱 정도밖에 손절이 안 납니다. 10틱 정도. 수익은 저희가 한 번 추세 나오면 70틱에서 100틱이라고 했죠. 그런데 손절은 10틱.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전략들 보시고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상승 추세도 있지만 하락 추세도 있고 또 하락 추세도 있지만 행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항생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하락 추세하고 상승 추세가 원웨이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전략을 또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요거 꼭 챙겨 가시고요. 자, 이럴 때는 행보장이 계속 될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양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때는 무조건 기준선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시는데요. 자, 기준선이 캔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 생깁니다. 이 안에서 캔들들이 이렇게 놀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나 매도할래. 매도해서 여기서 매수할래. 고점 저점 놀이를 계속 하다가 계속 손절이 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녹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양방향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만 대응하시되, 자, 여기 기준선이 위에 있으면 무조건 박스권이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한 방향, 매도로만 접근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원웨이로 하락장이 나왔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졌습니다. 상승으로 올라졌고 우리는 여기서 매도 들어갔던 것이 여기서 청산하게 되겠죠. 왜? 저희가 매수 청산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다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자, 우문이고요. 하락 추세고 여기에서 매수선 아래에 운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갔죠. 매도로 들어갔는데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매수선 위에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청산하시면 10틱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10틱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데 매도 들어가고 청산해서 10틱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 들어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청산하게 되면은 계좌가 결국에는 수수료만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매도로만 한번 또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또 매도 신호 나올 때 다시 한번 매도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10틱 수익 정도 챙기고요. 10 플러스 여기에서 한 30틱 정도 수익을 챙기면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행보장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봐라. 중요한 거는 이 기준선 아래에 놓이면 매도, 기준선 위에서 캔들들이 생기면 박스권이다라고 하더라도 매수로만 들어가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통해서 내일 실시간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요.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